갑작스러운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도심 하천에서 올해만 2명이 실종됐습니다. 도심 하천 침수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공도서관과 학교 내 도서관에 음란도서가 있다며 부산의 학부모 단체가 회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읽을 수 있는 책에 명확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이 부산 KCC 이지스로 재탄생합니다. 부산시가 KCC 이지스 농구단과 연고지 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시민들과 농구 팬들에게 알리는 공식 신고식을 마련합니다. 부산 지역 주요 기업 중 추석에 쉬는 기업 대다수가 추석 연휴 6일간 휴무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도심 하천에서 올해에만 벌써 2명이 실종됐습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평소 우리에게 휴식처를 제공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곳으로 돌변하기도 하는 이곳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북구 학장천에서 60대 여성이 실종됐습니다. 하천 산책로를 걷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간 겁니다. 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진입로에 차단막이 설치됐지만 같은 사고가 되풀이됐습니다. 지난 20일 온천천 산책로를 걷던 한 여성이 급류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잇따른 참변에도 일부 시민들은 도심 하천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전하잖아요. 지금 걸어가는데. 물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여기 물이 좀 고이고 이런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 8, 90%는 안전하다고. 지난 20일 여성 실종 사고 당시 온천천 수위 변화입니다. 사고 당시 2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은 40mm가량. 하지만 1m도 되지 않았던 수위가 2m까지 높아지는데 2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온천천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시민 대부분은 그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 오면은 이제 배수에서 나오는 물이 다 이렇게 하천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계곡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인데도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있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단시간에 물폭탄이 쏟아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여기에 빗물이 모이는 하천을 직선으로 만든 탓에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가고 물살 또한 빨라집니다. 비가 올 때 하천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된 차단기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든 곳도 있습니다. 시내의 한 하천 진입로에 설치된 차단기는 성인 무릎을 겨우 넘을 정도로 낮습니다. 차단기를 무시하고 충분히 넘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차단기 운영 매뉴얼이 없어 각 지자체마다 임의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비 올 때 무리하게 진입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호 도시는 아스팔트 등으로 인해 불투수 면적이 높고 익숙한 하천 산책로라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사전에 위험을 피하는 선택이 좀 필요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올해 7월 이후 발생한 하천 고립 사고로 2명이 실종되고 3명이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온천천과 학장천 등 주요 하천 3곳에 비상 대피용 사다리 38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내 도서실은 아동, 청소년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죠. 부산의 학부모 단체들이 이 공간에 음란도서가 있다며 도서를 회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단체가 음란도서로 지목한 책은 대부분 성교육 도서인데 어린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표현과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학부모 단체들이 도서관 내 음란 유해 도서를 회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부분 성교육 명목으로 구비된 책인데 일부의 경우 구체적인 성적 묘사와 그림으로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학부모들이 음란 도서로 분류한 책은 총 133종. 부산 도서관에 총 3,500여 권이 비치돼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 지적받은 책은 1,200여 권입니다.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마음 놓고 보내는 곳이 도서관이었는데 이제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게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아동 코너에 그런 책들이 있는 거는 너무나 아니다. 세종의 한 도서관은 지역에서 유사한 민원이 제기되자 내용과 사파 여부를 검토해 일부 도서를 보존서고로 옮겨 열람을 할 수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청이 나서 해당 도서를 폐기할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공문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교에 비치되어 있는 이제 도서 목록을 드리고 그 중에서 그 도서 목록이 우리 학교에 있는 경우에 도서관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바로 제거하거나 폐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문을 1차적으로. 이 같은 요구가 시대를 역행하는 검열 행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한국도서관협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도서관의 자유, 지적 자유 침해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문제없이 대출되고 있는 도서들이 사회적 공동의 가치와 유익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는 데다가 윤리선언에 기반해 공공도서를 선정하는 사서에게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행위라 지적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해 음란 유해 도서를 없애달라는 것이라 비판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학생의 발달 수준과 교육 목적에 맞는 명확한 도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먼저 부산 진구갑 서병수 국회의원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병수 국회의원이 올해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개성고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서 의원은 총 사업비 410억 원 규모로 기존의 학교 복합시설 사업과 달리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설계하고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학교와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길 기대해봅니다. 다음은 해운대구을 김미애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김미애 국회의원이 건강한 미래와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위한 정책 포럼과 공동으로 의료 생태계를 망치는 과다 의료 이용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급 종합병원의 경증 환자가 중증 환자의 3.9배에 달하고 불필요한 수요를 억제하지 않아 환자들의 과다 이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정 의료를 위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인데 토론회를 계기로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해운대구갑 하태경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하태경 국회의원은 고가시성 작업복 착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찾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작업자가 눈에 잘 띄도록 형광 등 반사 소재를 사용하는 고가시성 작업복은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민간의 경우 안전보다 작업복 외관의 세련미에 관심을 가지고 규정 미비, 작업복 기피 심리, 안전의식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고가시성 작업복 도입, 안전사고 예방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 정동만 국회의원 소식입니다. 정동만 국회의원이 마을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정 의원은 지역 균형 발전은 저출산과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중요한 국정 과제라며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마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을기업이 지역에서 탄탄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법안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지역의 정취가 묻어나는 것들에는 음식과 명소 등 다양한데요. 특히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사투리는 그곳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곤 합니다. 걸쭉한 사투리가 매력인 전라도에서는 전남과 전북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인지 송하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시방 뭐시여? 맞다 겁나게 많네. 아따 시끄러운 거 그냥 환장하겠네. 음에 된 거 그냥 오만 삭신이 나빠 죽겠어. 말도 말고 오늘 쪽팔려 죽겠어 나가.
구수한 어휘와 정겨운 억양이 특징인 전라도. 때때로 영화와 드라마에서는 전라도 사투리가 인물의 현실감을 부여하고 극의 몰입감을 더해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전라도 사투리에서도 전남과 전북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현지인이 쓰는 전남과 전북의 사투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뭐다냐? 밥 먹었냐? 뭐더냐? 밥 먹었냐?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야, 어떻게 살았냐? 소식이 없어서 겁나 답답했단께. 잘 지냈냐? 소식이 없어서 그냥 답답해 죽을 뻔했다. 전남에서는 말의 높낮이가 강하게 나타나고 전북에서는 말끝이 늘어지는 듯한데요. 한 TV 프로그램에서 전주 사투리에는 말끝에 겨와 디, 잉을 붙이면 된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주로 어미가 늘어지는 조사가 붙는다는 거죠. 전문가는 이 같은 차이가 지리적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끝이 늘어지는 전북 사투리의 특징은 인접한 충청도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남에서 북쪽에 위치한 담양과 장성 등의 경우 전북과 유사하고 남쪽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전북 지역과는 다른 억양과 말투가 두드러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은 사람이 이렇게 옮겨요.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자주 왔다 갔다 교류하면 비슷해지고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거라서 그 이웃한 말하고는 비슷하게 마련이죠. 전라남도에서도 북쪽 사람들, 담양이나 장성은 또 비슷하게 좀 느려요. 예. 전문가는 전남 동부권에서도 억양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교류를 막는 것이 옛날에는 큰 산 같은 것이 이제 그런 교류를 막아요.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산악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쪽이 산이 많거든요. 경상도나 함경도나 강원도나 전라도 안에서도 동쪽이 산이 많아요. 지리산 쪽으로 해서. 곳곳에 산이 위치한 우리나라의 특징상 서쪽보다 동쪽 지역에서 방언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광양과 구례에서는 지리산을 중심으로 마을마다 전해지는 방언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고유의 색을 간직한 전라도 사투리. 전남 강진에서는 이를 주제로 한 박물관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바로 와보랑께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지역의 작은 문화공간으로 자리했는데요. 소박함을 간직한 골동품부터 한글 관련 옛 서적 등까지 약 2,500점의 소장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30년 전 문을 연 김성우 관장은 직장생활 당시 전라도 출신 동료로부터 사투리에 대한 영감을 받은 뒤 관련 자료를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물건을 모으다 보니까는 그 사투리 안에서 살아오는 모습을 다 느낄 수 있고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한번 못 해볼까 하면서 책상 옆에다 공책 하나 딱 달아놓고 사투리 어휘 있잖아요. 단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적기 시작했어요. 박물관 곳곳에 배치된 사투리를 활용한 독특한 작품도 이 공간만의 특별함을 더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아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이 그림들은 김 관장이 직접 그린 작품으로 관람객으로 하여금 퍼즐을 맞추는 듯한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줄임말과 외래어 등으로 다양해진 오늘날의 언어 생활 가운데 고유의 가치를 뽐내며 전해지는 사투리. 오는 10월 9일이면 훈민정음이 세상에 탄생한 날인 한글날인데요. 인연이 참 기니따. 매력적이고 사랑스럽다는 의미의 전라도 사투리 귀니따와 같이 일상 속 정겨운 우리말의 가치와 재미를 되새겨 한글날의 의미를 더해가는 건 어떨까요? 부산 지역 주요 기업 중 추석을 쉬는 기업 88.2%는 6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경영자 총협회가 부산 지역 주요 기업 144개사를 대상으로 추석 휴무를 조사한 결과 추석 공휴일 3일과 임시 공휴일, 개천절 공휴일 등 대부분의 기업이 6일간 휴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4일 이하는 7.4%, 5일 2.9%, 7일 1.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5일 KCC 이지스 프로농구단과 연고지 협약식을 개최합니다. 이번 협약식은 부산시와 농구단 관계자의 단순 협약서 서명을 넘어 부산 KCC 이지스 농구단으로 새롭게 태어났음을 부산 시민들과 농구 팬들에게 알리는 공식 신고식이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